한 다낭을 위하여. 위하여. 솔직히 국내 여행을 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저 역시도 물론 베트남 이민을 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하고 간 케이스였어요. 저같이 고민이 되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을 때 저 아는 지인분들이 베트남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초반기 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이민이라고 했잖아요. 베트남엔 이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그냥 장기 거주? 그래요.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 3개월 관광 비자가 있고 또 비자마다 거주 기간이 틀려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장기 거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민이라는 표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베트남에서의 사업 준비가 철저히 준비되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모든 것들이 싸졌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요. 베트남에 살게 되면 거의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현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베트남은 하루하루가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법이 그냥 말이 법이라서 언제 변할지 몰라요. 되게 변덕쟁이 같아요, 정말. 그리고 사업을 하시거나 매장을 오픈하시는 사장님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베트남 직원분들을 쓰실 때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올려주지 않으면 무리를 지어서 다 그만둬요. 그냥 한꺼번에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가게 되죠. 만약에 음식점이시면 레시피를 다 가지고 다른 가게로 월급을 올려서 더 간다든지 그런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 놈의 경조사가 그렇게 많은지 아마 매장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을 쓰시잖아요. 그럼 바로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커미션이 있는 나라다. 이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들이 그냥 당연하게 해결해 주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베트남에서는 무슨 일을 해결해 준다고 하고서 베트남에서 공안들이 그 공안이라는 게 경찰이거든요. 그 공안들이 돈을 요구를 하고 해결해 줍니다. 저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만났는데 베트남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은 진짜 저는 있었을 때 못 봤어요. 그래서 복불복인 것 같은데 되게 같은 거 잘 주시고 챙겨주시고 너무 착하셔가지고 애 둘을 정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제가 마트에도 자주 가고 했었는데 정말 이틀에 한 번 마트에 갔던 것 같아요. 짐이 엄청 많이 애들 때문에 엄청 많이 들고 오는데 예를 들어 택시 기사분들은 애들 때문에 짐을 제가 낑낑거리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집 앞까지 짐까지 들어서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올 때는 제가 적응을 못할 때도 있고 제가 그래서 고마움에 팁까지 주면 괜찮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감사하다고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 같은 것도 애들한테 되게 많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베트남에 살고 싶은가요? 우선은 베트남이란 나라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도 처음 그때가 생각나네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 각자들 사연이 있겠죠? 무작정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혹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시거나 모두들 미리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베트남까지 이민을 결정한 저희 부부도 처음 그때를 떠올리며 이제 저희 부부처럼 지금 베트남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환경이 좋아서 한국에서의 정신없는 생활, 치열한 경쟁, 정말 남들과 비교하고 신경 쓰는 게 싫어서 찾은 베트남이었어요. 처음엔 마냥 설레기만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걱정보다는 그냥 설레임과 그냥 설레임이었죠. 그렇게 이민을 준비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나머지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내 반 나이는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나머지 반은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제 2의 삶을 꿈꾸며 빠르게 진행을 하고 과감히 도전을 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 한국집.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오실 건가요? 저도 베트남 생활이 처음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적응을 할지, 베트남의 삶이 어떨지 몰라서 한 3개월 정도는 아마 적응 기간으로 두고 갔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나랑 안 맞으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자 하고 한국 집은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그냥 짐을 비워둔 채로 가고 짐도 그냥 트렁크로 다 챙겨왔어요. 애들 거는 옷하고 뭐 애들 거 거의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짐은 이제 어른 짐들은 붙일 생각으로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의외로 베트남 삶이 너무 저희 부부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왕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짐을 붙이게 되죠. 이제 그래서 모든 이제 저희 짐을 빼버렸어요. 짐을 빼버리고 짐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비자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묶여버리고 말았죠. 결국 저희 집은 없고 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정말 저처럼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정말 어떻게 예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비가 안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집을 어떻게 하실지 이제 베트남에서 살아보면서 결정을 하고, 뭐 베트남에서 어느 나라를 가시던 살아보면서 결정을 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을 빼시게 되거나 전세를 주기로 하셨다면 양가 부모님께도 먼저 이런 상황에 신세를 줘도 되는지,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질 수 있는지 먼저 확실하게 집에 대한 큰 지출을 막기 위해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 안 받아주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저 아시는 분은 오피스텔에서 지금 당분간 생활하고 계신데 돈이 장난 아니게 깨지고, 그 외국집에서도 돈이 나가고 한국집 돈도 나가고 양쪽으로 돈이 나가버리니까 굉장한 지출이 많아져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거의 이제 재산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심이 굉장히 크세요. 자식이라고 당연히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이런 일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오래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것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겠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거 변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어떤 거라도 변수가 꼭 있습니다. 꼭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트남어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베트남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언어 소통 너무 잘 되고 다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어를 좀 모르고 하시는 것과 아시고 하시는 건 조금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생활 언어가 베트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베트남어를 아시면 그 활동 범위를 훨씬 넓힐 수 있고 기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빨리 적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어 습득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가인데요. 베트남 그래요. 물가 싸다면 싸죠. 정말 싸다면 싼데 어느 정도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로컬 음식이 너무 좋아서 로컬 음식도 많이 먹고 다니고 하는데 먹다 보면 질리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서 한국 음식을 찾고, 뭐 한국 음식점만 다니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나오겠죠? 한국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한국 음식 값이 더 비쌀 테니까요. 그리고 술을 한두 잔 먹다 보면요. 그 소주요. 소주 가격이 한국 가격에 배니까 훨씬 비싼 비용을 주고 먹게 되는 셈이니까 한국 음식만 먹다가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환경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만의 입장을 표현을 하겠죠. 물론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낭에 오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교민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골 같아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소문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가장 본인이 중심만 잘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셨을 경우 양쪽 말을 다 듣고 사람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정말로 저도 겪어본 1인으로서 양쪽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무슨 계약을 하실 때는요. 정확히 내용을 알아보시고 너무 통역만 믿지 마시고요. 번역을 좀 의뢰를 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인을 잘못하는 경우에는요. 정말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잘못 계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계약서를 썼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계약서를 안 하고 뭐 간단한 일은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는데 나중에 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계약서를 쓸 때는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기존 사업장 인수 시에도 너무 믿지 마시고 정확한 검토 후 사인해 주세요. 아무리 뭐 한국에서 나는 경력이 있어서 뭐든 다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면 여기서는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분야와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베트남 이제 법상 한국인도 한국인 명의로 이제 단독 설립 운영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가장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장의 경우 식당을 오픈하실 때 또 실제 소유주는 한국 사람인데 명의만 현지인 이름으로 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게를 인수하실 경우 또 꼼꼼히 따져보셔야지 너무 믿지는 마세요. 뭐 어떻게 처음부터 베트남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보기만 해서 그냥 믿기만 해서 도장 그냥 찍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믿지 마시고 잘 서류 같은 거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인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관계도 그렇고 뭐 다 잘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승계받으시는 분이 모든 잘못된 부분과 법적인 문제까지도 그냥 그대로 다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베트남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칼 맞아 죽습니다. 제가 이거는 본 거는 아니고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좀 많이 들었어요.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도 술 먹다 싸우겠죠? 뭐 아니면 무슨 업무적으로라도 뭐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분들은 단합이 돼서 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다구리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경우에는요. 칼을 들고 정말로 죽일 작정으로 살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좀 참으시고
싸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마세요. 여덟 번째,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우침이 나으며 100번 깨우침보다 한 번 행함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남에게 전해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보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이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들여서 경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경험하신 분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6개월도 뭐 그럴 거예요. 거의 뭐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직접 경험해 보시고 배움도 직접 해보시고 정말로 직접 몸소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팩트. 이런 부분 중요하다는 거. 9번째. 여러분은 여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금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여행을 오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너무 쓰면 쓸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바다 있죠. 술 있죠. 여자 있죠. 남자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러 오실 거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신 분들은 너무 생각만 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본인이 여기 베트남과의 환경 뭐 이런 게 맞는지 잘 테스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잠잘 시간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꼭 끈기와 인내로 좋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제가 메일로 이런 글을 좀 자주 받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가면 좋아요? 나빠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결정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사업을 뭐 해라,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느 집이 좋다 뭐 이런 거를 저는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이나 무슨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꼭 여기 오셨어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셔도 정말 흔들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너 아는 분 소개로 왔다 막 이래서 그 사람만 믿고 그 한 길로만 가지 마세요. 여러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정말 본인이 다 알고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시는 대로, 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여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잠잘 시간 정말 아끼셔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보고 느끼세요.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리라이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정말 성공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너무 다른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되 이것저것 다 듣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결정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